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었니? 미국. 그쵸. 지난번에 미국이 독립해서 발전하는 과정, 남북 전쟁까지 했었죠? 자, 그러면은 그 시기에 프랑스는 어떠했나?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전에 프랑스 혹시 누구 배웠었는지 기억나? 뭐 배웠었니? 인도한테 딱 팔았다고. 루이 14세 배웠었죠. 루이 14세에 자칭 태양왕 해가지고 무슨 궁전 만들었었어? 베르사유 궁전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전쟁을 벌였던 왕 했었지? 네. 자, 그러면은 이 혁명이 있기 전에 프랑스는 어떠했나? 한번 봅시다. 혁명 전에 프랑스. 자, 혁명 전에 프랑스는, 자, 일단 얘들아, 혁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니? 나라 바꾸는 거. 혁명. 새로 일단 무언가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혁명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레볼루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영어로 하면 프렌치 레볼루션. 우리 롯데월드 가면은 롤러코스터 있죠. 롯데월드에는 롤러코스터 이름이 프렌치 레볼루션이지. 진짜 프렌치 레볼루션이잖아. 롯데월드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 자, 어쨌든 이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라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혁명 전에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 바로 그 나라의 신분제도였어. 자, 이 제도를 구제도, 프랑스어로는 앙시엥 레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구제도의 모순이 일단 프랑스 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야. 프랑스에는 신분이 총 3개가 있었어요. 1신분, 2신분, 3신분. 이 중에서 1신분은 가톨릭 성직자. 2신분은 귀족. 어떤 사람이 귀족일까? 돈 많은 사람. 귀족에는 두 가지가 있어. 돈 많은 사람은 절대 아니야. 가문이겠죠. 우선 첫 번째, 대대로 좋은 집안, 가문이 좋은 집안. 또 두 번째, 원래는 신분은 낮았지만 루이 14세 때 높은 관직에 진출했던 부르주아들. 둘 다 공통점은 높은 관직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은 1신분과 2신분은 굉장히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귀족이 늘어나면 이들이 받는 특권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귀족들은 새로운 귀족이 생기는 것을 막았어. 어떻게 했냐면은 한 3대 혹은 4대 연속으로 높은 관직에 있지 않으면 이 귀족 취급을 안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귀족이 될 수가 없었겠지. 자, 마지막으로 3신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민. 근데 이 시민이라고 하는 3신분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었어. 우선 돈이 많은 부르주아들도 이 시민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상인, 농민, 노동자, 맨 마지막으로 빈민까지도 이 시민에 포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이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었어. 이러던 상황에서 1신분하고 2신분은 관직도 얘네들이 독점하고 돈도 얘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땅도 얘네가 다 가지고 있고 심지어 얘네들이 세금도 안 내. 아주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었죠. 반대로 이 시민들은 돈은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일단 나라의 세금을 얘네들이 다 내야 됐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더 이상 관직에 진출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본인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야. 이것이 바로 구제도의 모순이었어. 소수의 성직자와
성직자와 귀족이 부와 부를 독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는 경제적인 부,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 모두 합쳐서야. 그리고 세금도 면제를 받았죠. 그래서 그 결과 다수의 제3신분이 많은 세금을 부담했어. 그런데 이게 옛날 같았었으면은 그냥 그래 내가 귀족으로 태어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그냥 세금 내야지 이런 식으로 살았었을 거야 옛날 사람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17, 18세기 문화할 때 배웠던 무슨 사상? 계몽 사상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일깨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나라를 만드는 게 왕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도 생겼어. 어떤 나라? 미국. 자, 그래서 계몽 사상, 사회계약설, 미국 독립. 자,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새롭게 깨달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30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부르주아. 그치? 부르주아층이 성장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그 당시 프랑스가 내몰렸던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때 프랑스는 가장 큰 문제점, 나라에 돈이 없어.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했어. 돈이 왜 없을까? 전쟁 많이 해가 전쟁. 그치, 돈을 많이 썼으니까 돈이 없겠지. 네, 왕실의 사치, 그리고 많은 전쟁. 특히 이 전쟁 중에서 프랑스한테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건 뭐였을까? 미국 독립전쟁이야. 자, 미국이 독립함으로써 프랑스가 얻는 대가는 뭐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민주주의. 바로 영국을 엿먹였다라고 한 딱 하나밖에 없어. 즉 영국을 엿먹이기 위해서 본인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미국의 독립을 목숨 걸고 도와주고요. 그 결과 미국을 독립시켰어. 드디어 우리 영국을 한 방 먹였어. 라고 하는 뿌듯함만 남는 전쟁이야. 그치, 완전 그냥 돈 잔뜩 쏟아 부어가지고 미국만 독립시켜준 거지.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저 가성비 안 좋은 저 정신 나간 짓이잖아 완전.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세금 거든. 자, 세금을 걷었겠지.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자 예를 들어서 나라가 돈이 100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거둘까? 100억이라는 돈 황금. 많은 것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적어. 우리나라. 생각보다 적어. 100억을 만들면은 100만 명한테 만 원씩만 거두면 100억이 돼.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 100만 명한테 만 원씩만 거두면 100억이야. 저희 우리나라 정부한테 만 원씩만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5천만 명이니까 5천억이야. 와우. 만 원씩만 거두면 생각보다 이 100억이라는 수치가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 100억을 모으기가 어렵지. 왜 어려울까? 기관이 안 내려. 어떻게 100만 명한테 일일이 걷겠냐. 기관이. 그래서 왕은 근데 나는 100억이 금방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 귀족들한테 나 100억만 빌려줘. 대신 네가 시민들한테 100억 알아서 걷어. 그러면은 왕은 한 방에 100억을 거두니까 좋아.
하지만 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 100억만 걷었을까? 아니요. 아니죠. 최소 200억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걷는 거야. 2배에서 10배까지 걷는 거야.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100억이 필요한데 10,000원씩만 걷으면 되니까 별로 부담은 안 크겠지? 하지만 얘네들이 실제로 내는 돈은 2만 원에서 10만 원. 한 달에 매달 10만 원씩 내기는 조금 많잖아. 근데 일단 한 번 정도는 참을 만해. 근데 당시 프랑스는 전쟁을 한 번 한 게 아니지. 전쟁 한 번 했다가 걷다 보니까 결국에는 100억씩 곱하기 12.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 원. 뭐 한 달에 10만 원까지도 허용범위야. 그런데 실제로 걷는 돈은 한 달에 최대 100만 원이었다는 얘기야. 한 달에 쓸데없이 전쟁에 대한 세금으로 100만 원씩 낸다고 생각을 해봐. 이제 이거를 한 달에 100만 원씩 툭툭 내고도 잘 먹고 할 만한 사람이 당시 프랑스에 많지 않았던 거지.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괜히 쓸데없는 미국이나 도와주면서 나라에 돈을 축내니까 돈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왕은 한 번 더 거두면 되잖아. 10만 원 내나 11만 원 내나 거기서 거기지. 근데 10만 원, 11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110만 원이 되면 조금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은 그냥 거두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볼 때 이미 프랑스의 평민들은 더 이상 돈을 낼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하 이걸 걷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거둘까? 세금 안 내는 얘네들한테 거두면 되지.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거두려고 할까? 하지만 안 내던 세금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안 내. 그래서 우리는 안 내. 그리고 시민들은 내가 안 보는 사람들이지만 얘네들 내가 보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는 사람들이 싫어 안 내 잃어버리면 왠지 더 상처를 입는단 말이지. 그래서 당시 프랑스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특권층에게 과세, 세금을 걷는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어. 이쯤 되니까 과연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이 없을 때 옛날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거뒀지 하고서 막 역사책을 찾아봤더니 프랑스에서 옛날에 특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상부회라고 하는 의회를 소집했던 적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상부회를 마지막으로 소집한 게 언제였냐면은 이때부터 170년 전. 170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우리 지금 현재로부터 170년 전이면 언제일까? 1852년이면 언제니?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아니 그 정도 아니야. 조선 순조 때야, 순조. 홍경래난 있고 막 이럴 때란 말이야. 세도정씨 있을 때. 너희들 몇 년 전에 했던 드라마, 그 박보검, 김유정 나오는 드라마 구름이 그린 달빛 시대가 그 시대야. 구름이 그린 달빛에 있던 시대에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제 해볼까요 하면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래가지고 상부회라는 회의가 있었대요. 그래? 그 회의 어떻게 하는데? 대충 각 신분별로 대표를 모아서 회의하는 게 아닐까요? 회의를 한다면 그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돼버리는 거야. 어쨌든 일단 세금을 거둘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거라도 한번 열어보자 라고 해서 결국 프랑스는 최후의 수단으로 바로 상부회라는 걸 소집을 하게 되고 바로 이 상부회의 소집은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혁명의 전개 시작 보일까? 자, 그래서 상부회를 소집을 했어. 대충 신분별로 대표를 모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시 루이 16세는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으면은 왕이라면은 이 중에서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제일 편할까? 20분. 얘네들이 이미 돈을 낼
힘이 없다니까? 일신분. 얘네한테 걷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루이는 그래도 나름 머리를 굴려갖고 얘네한테 걷게 만들기 위해서 30분 대표를 좀 더 많이 불렀어. 그래서 대충 300명, 600명을 불렀대. 대표를. 이렇게 대표를 모아놨대. 자, 이러면은 누가 이겨? 1, 2신분이 같은 편이지만 3신분이 이겨. 똑같은데 왜 얘네가 이겨요? 변심. 그치. 이 중에 좀 양심적인 사람이 있지. 야, 우리 좀 심하지 않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수결로 하면 얘네가 이겨. 하지만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다수결로 하면 자기가 진다는 걸 무조건 알아. 야, 우리 다수결, 절대 안 돼. 우리 질 줄 아는 거 안 해. 우리 그냥 신분별로 한 표씩 하자. 이러면 누가 이겨? 얘네가 이기잖아. 얘 같은 편이니까. 즉 이거를 이 세금을 걷자는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 회의 결론을 어떻게 낼까로 싸우게 돼버린 거야. 서로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선 야 우리 안 해 이래버리니까 회의가 진행조차 되지 않았어. 결국 3부에는 표결 문제로 대립을 보이면서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못했어요. 결국 이 30분들은 야 우리는 어차피 우리 말도 통하지 않는 거 왜 불렀어? 야 우리는 차라리 우리끼리 따로 의회를 만들 거야 하면서 여기 3부회를 나가버렸고 600명이 모여가지고 새롭게 자기네들의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왕은 600명이 모일 만한 장소를 모두 다 막아버렸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600명은 어디에서 모였을까? 바로 테니스장에 네트를 다 치워버리고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테니스 코트에 서약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국민의회라고 해. 국민의회. 제30분이 국민의회를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에 서약. 자, 이렇게 600명이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왕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당시 왕은 어디에 있었어요? 베르사유에 있었죠. 베르사유는 파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지. 당시 왕은 이 600명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끌고 베르사유로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들이 베르사유로 오는 걸 막기 위해서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가는 길에 군대를 배치했어.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볼 때는 뭘로 보일까? 자기네들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야 왕이 베르사유에서 군대를 보냈대. 저놈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싸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민들은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일단 무기를 갖춰야겠다. 그래서 무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지역 어떤 감옥을 습격을 해요. 바로 이 감옥이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이야. 국왕이 국민의회를 견제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어. 이때가 1789년 7월 14일. 그래서 이 7월 14일이 지금까지도 프랑스 혁명 기념일로 지금 프랑스의 국경일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시민들의 힘을 보여줬어.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왕의 폭정, 압제에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도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말이 좀 길지? 그래서 이건 줄여서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인권선언이라고 해요. 인권선언.
자, 요 인권선언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인간의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네, 국민주권. 국민주권의 원리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가장 구분되는 점이 바로 재산에 대한 권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교과서에서 인권선언을 한번 봅시다. 루이 16세가 도주하려다가 실패를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프랑스 시민들은 이제 이 왕을 가두려고 했어. 그러면서 왕의 권력을 빼앗았어. 하지만 왕을 폐위시키진 않았는데, 자, 왕은 존재하지만 왕의 힘이 없는 정치 형태, 입헌군주제. 그래서 입헌군주제 헌법을 제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법의회라고 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이제 소문이 돌아. 와, 왕이 감옥에 갇혔다더라. 뭐 왕한테 먹을 것도 안 주고 감금 상태로 있다더라. 아, 사실은 왕은 고문당하다 죽었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막 도는 거야. 이 당시에는 한창 삼류, 신문, 찌라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런 소문들이 되게 많이 돌았어. 그리고 이러한 소문들은 어디까지 퍼졌을까? 다른 나라까지 퍼졌어. 그랬더니 왕비의 고향 오스트리아.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신성 로마제국. 이 신성 로마제국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잘 지내보자는 의미로 우리 예쁜 막내딸을 보내가지고 동맹 맺었는데 그 왕비가 막 붙잡히고 막 고문당하고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 신성 로마제국 프랑스한테 좀 협박을 해. 야, 우리가 보낸 너희 왕비 그리고 우리 사위 너희 왕 얘네들을 얘네들한테 손끝 하나만 대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을 해. 자,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뭐야 돈. 와,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 니놈들 우리를 뭘로 보는 거지? 야, 전쟁이다. 전쟁이 시작했어. 자, 혁명은 굉장히 이제 과격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혁명,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자, 이때 전쟁을 했던 나라, 네, 신성 로마제국. 그리고 신성 로마제국 근처에 있었던 나라로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시민들이 왕을 감금하고 이런 소문이 돌면은 혹시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정신이 돌아가지고 나한테 대들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던 프로이센. 프로이센은 독일이죠. 프로이센과 전쟁을 시작을 했어. 근데 일단 전쟁이다 했는데 나라에 군인이 없네? 군인이 왜 없어? 혁명 일으키면서 다 잡아가뒀으니까 없지. 그래가지고 군인이 없으니까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 의용군을 모집하는 거예요. 자, 나라를 위해 싸우실 분들 모이세요 이렇게. 근데 이 의용군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3만 명. 엄청나게 모였어. 어느 정도 모였냐면은 당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모였어. 자, 이 중에서 마르세유에서 오던 의용군이 불렀던 노래가 라 마르세예즈라고 하는데, 이 노래는 지금 프랑스의 국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결과 이 혁명군은 신성 로마제국 프로이센 연합군을 상대로 1차 전투에서 승리했어. 자,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없어. 뭐야, 가만두지 않는다더니 우리보다 약하네? 야,
그러면 야 너희들 내가 우리 왕과 왕비 손대면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그러면은 손아보기. 죽이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끼리 왕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 결국 투표를 통해서 왕을 죽이자가 통과가 됐고요. 결국 왕을 죽이고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만들려고 했어요. 왕이 없는 정치 형태 공화정이죠. 네, 그 결과 국민 공회가 수립이 되는데 네,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을 했어. 그리고 루이 16세를 처형했죠. 자, 어떻게 처형을 했을까? 단두대. 네, 영상으로 봅시다.